개인적으로 스토브 리그 혹은 오프시즌의 매력 중 하나는 헛소리도 설득력 있게 잘만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도 흥미 위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적당한 소식들과 제 뇌피셜이 합쳐진 이야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오프시즌에 뉴욕 매치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카포라스의 표현을 빌리면 제트기는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빠르게 갑니다. 더군다나 80억 달러가 투입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한 코엔이 선수 영입에 돈을 아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텍사스로 트레이드되기 전 슈어저가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저는 슈어저가 요청한 미팅에서 코엔이 2024 시즌은 쉬어가겠다는 의미의 말을 한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헤어져야 하나 싶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준 것은 고맙지만 발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돈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날 잊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덜컥 그걸 받고 헤어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오타니 및 일본 선수 영입에 큰 관심이 있는 코엔은 2022년 일본 대사 시구 사건 후 슈어저와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겼고 2023 시즌 슈어저가 좋은 명분을 주자 가진 것은 돈뿐인 코엔이 결국은 돈으로 찍어 누르면서 슈어저는 원하는 대로 텍사스로 보내주고 대신 아쿠냐 주니어의 동생인 루이스 상헬 아쿠냐를 포함해서 훌륭한 유망주 패키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슈어저는 텍사스로 가서 우승을 했고 매치는 오타니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윈윈 트레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80억 달러가 투입되는 새로운 구장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빗 스턴스도 데려오고 새롭게 감독까지 임명하고서 코엔이 진짜 아무런 영입도 없을 것이라는 게 사실은 더 믿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치의 최종 목표가 오타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작은 야마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제 뇌피셜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즌이 끝나자 데이빗 스턴스는 센가를 만나서 내년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스턴스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내년 시즌 선발 로테이션에 관한 이야기였고 6선발 시스템까지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데이빗 스턴스는 센가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센가가 매치가 야마모토를 영입하길 바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 내용들을 잘 모아서 이야기를 맞아떨어지게 해보면 가장 맞아떨어지는 팀은 매치입니다. 베팅 사이트들 역시도 야마모토의 매치행을 플러스 220의 배당으로 가장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치가 야마모토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도 하고 오타니 영입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야마모토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타니의 유력 행선지로 어떤 팀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샌디에고나 토론토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7개 팀 가운데 오타니의 행선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낮은 배당을 받고 있는 팀은 다저스인데요. 다저스는 플러스 110의 배당을 받았고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에게 유력 행선지로 언급되었습니다. 돈도 부족하지 않고 우승 가능성도 있으며 리그에서 가장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다저스가 확실히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오타니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오타니가 투수로 돌아온 뒤 오타니 위주의 로테이션 운영이나 오타니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특수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 구성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의 팀들 중 리그의 탑티어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다저스, 양키스, 텍사스는 오히려 감점이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 매치는 벌랜드와 슈어저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졌습니다. 각설하고 다른 팀들의 배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시카고 컵스가 플러스 350으로 2위에 올랐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플러스 650, 뉴욕의 두 팀인 매치와 양키스가 플러스 800, 텍사스가 플러스 900, 보스턴이 플러스 1000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야알못인 저는 오히려 선발 로테이션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매츠, 보스턴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매츠 이야기로 돌아오면 매츠가 야마모토 영입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매츠는 오타니 영입전에서 여러 이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감이 정말 강한 오타니에게 역사상 최초의 메이저리그 일본 투수 트리오의 중심 선수로서 우승을 노리자는 제안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센가와 야마모토가 이미 일본 야구의 로테이션에 익숙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오타니에게 6인 로테이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6인 로테이션을 구상하고 그 중에 3명을 6인 로테이션에 익숙한 일본 리그 출신 선수로 채울 수 있다면 매츠는 6인 로테이션 운영에서 큰 이점을 얻게 되고 투수 오타니는 이것에 큰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제안 액수야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단들이 오타니 영입에 성공하려면 그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제안하는 쪽이어야 할 것이고, 야마모토 영입에 성공한다면 매츠는 가장 큰 명분을 오타니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되고 분명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맥스 슈어저가 텍사스로 간 것이 금전적인 손해일 수는 있어도 일본의 날 행사에서 일본 대사와 불편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일본의 야구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슈어저가 텍사스로 간 것이 오히려 오타니 영입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승을 한 텍사스와 슈어저에게도 꽤나 성공적인 트레이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매츠와 같은 늘동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에런 놀라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스넬 영입에 가장 근접한 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넬의 유력 행선지로는 필라델피아가 플러스 350, 다저스가 플러스 500, 매츠가 플러스 550, 시애틀과 샌디에고가 플러스 700, 그리고 보스턴이 플러스 800으로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스넬 영입에 성공한다면 잭 윌러, 스넬, 에런 놀라, 레인저 수아레즈를 선발 로테이션에 보유하고서 앤드류 페인터라는 최고의 투수 유망주의 복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치가 일본인 투수 트리오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필라델피아가 스넬을 영입하며 윌러와 연장 계약에 합의할 수만 있다면 투수가 넘쳐나는 마이애미와 함께 특급 선발들을 보유한 세 팀이 애틀랜타에게 도전하는 흥미로운 늘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025년 이야기입니다. 이 로테이션들이 완성되려면 매츠는 오타니가, 마이애미는 알칸타라가 부상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영입과 트레이드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텐데요. 물론 애틀란타의 AA는 이미 굉장히 바쁜 11월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역시도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